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개천기 월드 카테고리 26번째 시간입니다. 새해 2025년에는 네이버 웹소설 개천기 사가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가는 환웅배달 단군조선 북부여 곡통맥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부터 약 300회 정도 연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표지가 이렇죠.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네이버 웹소설의 어느 분야에 들어가면 거기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거기 역사 장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협이라는 장르에 들어가 있는데 남자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럼 이 소설을 제가 왜 썼느냐? 2024년 개천절을 맞아 삼가 이 소설을 바칩니다.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어떻게 개천기란 소설이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배달민족이지요. 그래서 비나기 배달나라로 시작되는 개천기 사가를 출판했었습니다. 이후 책들은 절판됐지만 많은 내용이 개정돼 이 웹소설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박석재의 천문역사TV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잠깐 역사 연표로 설명드리면 환인환국은 다른 민족들과 공유됐던 커다란 나라고요.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면 개천에서 시작된 것이 환웅배달이죠. 환웅배달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단군조선이 있었죠. 환웅배달 시대에 제가 배달 3부작이 개천기, 태호복희, 치우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 시대 3부작이 왕검단군, 유의자, 강태공이었습니다. 전부 이 책들은 이제 다 절판됐지만 이번 개천기 사가 웹소설에 다 연재될 예정입니다. 사가는 책에 써있던 그 6부작으로 이제 소개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북부역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프롤로그는 49개의 소제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천문학의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자가 천문학자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천문학 이 정도는 알았을 거다. 그 짐작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웹소설의 특징이 그림이 안 들어가요. 그림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만 모아서 오늘 한 큐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달의 그 의상 변화가 몇 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초승달로 시작해서 D자 모양의 상현달, 그 다음에 이건 우리말로 이름이 없습니다. 볼록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통통해져 가지고 이제 둥근달, 보름달이 됩니다. 보름달이 됐다가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왼쪽이 원래는 왼쪽이 시커맸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이 시커매지는 거죠. 오른쪽부터 이제 먹어두르기 시작해서 다시 또 반달이 됩니다. 하연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침내 금음달이 됩니다. 이게 안 헤어지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사실은 저도 몰라요. DJ DOC라는 가수가 있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르고 또 재현대 모르고 그 DOC라는 가수 이름만 생각하면 됩니다. D가 먼저 오고 O가 됐다가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달이 뜨거지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이 초승달은 서산에 해가 질 때 저녁 6시 상황입니다. 지금 겨울이냐 여름이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쪽에 해가 지면 저녁 오후 6시라고 봐야죠. 초승달은 바로 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의 밑둥만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반달은 저녁 6시에 높이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이 밝죠.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작은데 저쪽 서산에 달이 있고 달이 여기 있어야 햇빛이 옆에서 오니까 이렇게 달이 반이 밝아서 반달이 되는 거죠. 해가 저기 있는데 달이 쪽 이동하게 되면 초생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달을 잡아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초승달이었던 놈이 며칠 지나서 달이 이동하게 되면 반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해가 질 때 달은 동산에 떠오르죠. 보름달은 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연달은 새벽입니다. 동쪽에 해가 뜨니까 새벽 6시죠. 하연달은 남쪽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이 하연달입니다. 언제?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
남쪽 하늘 높이 있는 것이 하얀달이다. 상현달은 서쪽에 해가 질 때 남쪽 하늘 높이 떠 있는 반달이 상현달이다. 금음달은 해가 뜰 때 바로 그 앞에 먼저 뜬 달이 금음달이죠. 초승달하고 반대죠. 요 정도는 알아야, 자, 개천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밤이면 항상 저렇게 달이 뜨는 건가? 달이 없는 밤도 있잖아. 하고 물어보니까 해달이 설명해 주는 거죠. 장군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대부분의 백성들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네. 초승달은 초저녁달이야. 초승달은 해가 질 때 해 근처에 머물다가 해가 지면 곧 따라지기 때문이지. 상현달은 해가 질 때 남쪽 하늘 높이 떠 있다가 자정 무렵 지게 되지. 상현달은 자정에 집니다. 하현달은 자정에 뜨고요. 보실까요? 보름달은 해가 질 때 뜨고 해가 뜰 때 진다네. 즉 보름달은 밤새 떠 있어요. 밤새 달빛을 받으면서 걸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보름달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현달과 모양이 반대인 하현달은 자정에 떠서 해가 뜰 때 남쪽 하늘 높이 떠 있게 되지. 그래서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면 밝아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초승달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모양의 금음달은 새벽 동쪽 하늘에 떠 있다가 해가 뜨면 곧 여명 속으로 사라진다네. 아무리 배달국이지만 천문학자가 이 정도는 알았겠죠. 치우 장군한테 나중에 배달국 군사가 하늘의 군대가 돼가지고 그 침략국 군사를 신나게 무찌를 때 이 달을 가지고 안개 작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북쪽으로 여행을 갔었죠. 그 해달의 일행이 배를 타고서 나눈 대화입니다. 자, 저 달을 보세요. 우선 달은 해와 크기가 똑같죠. 이는 정말 우주의 조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달을 태음이라고 하고 해를 태양이라고 하죠. 해와 달의 크기가 똑같다는 말은 음과 양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왜 해하고 달이 눈으로 보면 크기가 똑같을까요? 그건 법칙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원래 같은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지구를 도는 위성과 지구가 도는 항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크기가 같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거는 아마 외계에 다른 행성들이 많이 있어도 위성과 그 모 항성이 크기가 같은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의외로 일행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열심히 듣더라 이거죠. 보통 천문학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특히 불무교령은 우주에 관심이 많았다. 연관급 장교죠. 교령은 어렸을 때 천문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저 달을 봐요. 검은 부분이 있죠. 검은 부분이 마치 방아를 찢는 토끼의 절구처럼 보입니다. 지금 설명하니까 병졸들이 물었다. 어디요? 어떻게 토끼 모습이 돼요? 잘 보세요. 왼편에 토끼가 앉아 있잖아요. 토끼 귀 보이시죠? 근육가 나서 설명이 시작했다. 그때도 달 모습은 지금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토끼 귀가 있죠. 그 왼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달을 봤을 때 반으로 나누면 이쪽 왼편에 검은 부분이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토끼 머리 여기 귀인 거죠. 그 다음에 토끼가 팔을 쭉 뻗어서 절구공이를 갖고 있고 이게 절구가 되는 거죠. 스승님 월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보름달이 한쪽 구석이 약간 검게 변한 것처럼 보였다. 월식? 나는 황급히 천문관 한 명을 불러 황공의 월식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치우는 소스라쳤다.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월식이면 달이 뻘겋게 변하는 거잖아. 나는 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천백이라는 자가 월식을 예측하지 못하다니.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천문조수 시절부터 일식과 월식을 예측해보려고 온갖 연구를 다 했건만 어떤 규칙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거블리 천왕에 등극하고 내가 천백이 되던 해 늦봄에도 해를 거의 다 가린 일식이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그 일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보름달 구석에 검은 부분이 점점 더 커졌다. 달을 가리는 저 검은 것의 정체가 뭔가? 치우가 물었다. 일식은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일세. 근데 월식은 도대체 무엇이 달을 가리는지 알 수가 없네. 아무리 공부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 당연하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서 월식이 일어난다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때는 지구가 둥근 것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배달 시대에 설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 못하는 거죠. 그럼 저 검은 것이 달을 완전히 다 가리게 되는가? 아니, 경우에 따라 다르네. 어떤 때는 달의 일부분만 가렸다가 끝나기도 해. 만일 전부를 다 가리면 달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네. 그럼 오늘은
그것도 모르네. 지켜봐야지. 빨간 달이 뜨면 신시가 난리가 나겠군.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흉흉한데 월식이 흉조라는 증거는 없네. 최근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 나쁜 일이 따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이번은 다르네. 백성들이 동요할 거야. 자, 그래서 월식이 나오는데요. 자, 일식은 해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여기 달이 해를 가리는 거죠. 그 달이 해를 가려서 요 달의 본 그림자가 요 까만 부분이 극히 좁아요. 요 부분이 통과해야만 요 부분이 선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만 개기일식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부분 일식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자를 벗어나면 아예 일식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식은 보통 적도 지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개기일식은요. 거기에 반해서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야죠. 그림자에 다 들어가게 되면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거고 조금만 들어가면 부분월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아야 월식이 일어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일식은 달이 가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월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못하는 그 천문학자의 고통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기술한 거죠. 그럼 천문조수 선발 천문제를 내겠다. 북두칠성은 일반 백성들도 모두 아는 별자리이다. 국을 풀 때 쓰는 국자 모양을 하고 있다. 작은 국자 모양의 별자리도 있는데 그 사이에 천왕님의 별이 있다. 가장 밝은 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별이 왜 천왕님의 별인지 누가 아느냐?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근유라고 합니다.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모든 별이 그 별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 천왕님의 별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즉 뜨거나 지지 않습니다. 소년 근유는 막힘이 없었다. 맞았다. 그 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지? 예, 항상 북쪽에 있어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국자와 작은 국자 사이에 천왕님 별이 있다. 왜 여기서 제가 북두칠성과 작은 북두칠성 사이에 북극성이 있다고 소설을 썼을까요? 그 세차 운동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북두칠성이 있죠?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우루사 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큰 곰자리예요. 예, 우루사 뭐 곰이 어떡한 약 있죠? 예, 그 라틴 말로 우루사가 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작은 북두칠성이 우루사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곰자리죠. 작은 곰자리는 전체가 북두칠성처럼 생겼고요. 큰 곰자리는 북두칠성이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큰 곰자리는 더 있어요. 이게 곰꼬리고 이게 곰 엉덩이고 공이 큰 곰자리는 여기 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쪽에 곰 머리는 이쯤 있고 다리도 4개 있고 큰 곰자리 다리의 끄트머리 있는 별들이 옛날 삼태성입니다. 지금은 폴라리스 요게 북극성이란 말이에요. 작은 곰자리 끄트머리 있는 요것이 폴라리스예요. 그러니까 2000 AD 서기 2000년에 지금 요게 북극성이란 말이죠. 지금부터 정확히 4000년 전에는 여기 있는 용자리, 드라코, 용자리의 투반이라는 별이 북극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더 오래됐으니까 여기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요 북두칠성과 작은 북두칠성, 큰 국자와 작은 국자 사이에 여기 북극성이 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1000년 전에는 한 여기쯤 있었겠죠. 요 원에 여기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민족의 그 역사 현장이죠. 그 칠성재단에 여기 올라가 보시면은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는데 북극성이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멀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어차피 북두칠성 모양도 약간 흐트러져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북극성이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맞다. 지금은 이 끝에 두 별을 따라서 북극성이 있지만 지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정확한 거죠. 그 시대에. 이건 조금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볼까요? 금성은 해를 중심으로 10달 동안은 해의 동쪽으로 갔다가 다음 10달 동안은 서쪽으로 간다. 금성이 해보다 더 동쪽에 있으면 해보다 늦게 떠오르기 때문에 아침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날 저녁 금성은 해보다 나중에 지게 돼 저녁노을 속에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즉 금성이 해보다 더 동쪽에 있으면 저녁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성이 해보다 더 서쪽에 있으면 해보다 먼저 떠서 아침에 보인다. 즉 금성은 10달 동안은 저녁에 보였다가 다음 10달 동안은 아침에 보인다. 계속 관측한 결과 근유가 발견한 행성도 2달 동안은 저녁에 보였다 다음 2달은 아침에 보이기를 반복했다. 그러니까 근유는 수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금성은 해로부터 각거리로 48도 이상 멀어질 수 없다. 수성 경우도 여러 번 관측한 결과 28도를 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천백 선생님은 이걸 우리 이해하라고 쓴 거야?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당시 이 정도는 알았다는 부분을 꼭 이렇게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모를 것도 없습니다. 한번 설명 들어보실래요? 예, 보시면은 이게 내행성의 최대 이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지구가 여기 있으면 수성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은 이렇게, 금성은 이렇게 도는데 금성이 돌다 보면 열 달은 이쪽은 지구에서 볼 때 해보다 동쪽에 있는 거예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죠?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금성과 수성이 이때는 해보다 동쪽에 있는 거죠. 지구에서 봤을 때. 해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이때는 저녁 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이때는 낮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고 지구에서 한 여기쯤에서 보면요. 돌아서 여기쯤 왔을 때, 그러니까 낮이 끝나고 밤이 되기 전에 저녁 때 보면 해는 서산에 졌겠죠. 지평선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남아 있거든요. 더 동쪽에 있으면은 저녁 때 보이는 겁니다. 이쪽은 해보다 서쪽에 있죠. 해보다 서쪽에 있을 때는 이거는 새벽에 보이는 거죠. 즉 지구 함께 쭉 밤에 돌아서 이때가 자정이고 여기 와서 이제 아침이 되려고 하면은 이 두 개가 먼저 떠서 보이는 거죠. 해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새벽에 보이고 좀 더 돌아가면 이제 해가 뜨는 거죠. 여기서 금성은 48도를 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해와 금성까지 각도가 48도라는 거죠. 이게 50도가 60도가 될 수는 없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금성이 해에서 멀리 가봤자 요때가 가장 멀리 가는 건데 48도라는 거죠. 이게 매번 달라요. 46도, 45도, 47도 그런데 49도는 없다는 거죠. 이 그림상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금성은 이번에 봤더니 28도더라. 그래서 그걸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지가 떨어져 봤자 2 이상 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내행성은 최대 이각을 갖습니다. 화성, 목성, 토성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갈 수도 있고 자정에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수성, 금성은 자정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 보이고 낮에는 해가 높이 떠서 안 보이고 밤에는 구조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찬란히 한밤중에 빛났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성의 48도라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 항상 학교에서는 이렇게만 배우기 때문에 지식이 실감되질 않아요. 근데 실감나지 않고 자기 지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성이 해로부터 멀어져 봤자 48도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전주기인데 금성은 해에서 멀어져 봤자 48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더 이상 멀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전 궤도죠. 이게 태양계 면이에요. 태양계 면에서 금성이 해를 돌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금성이 원운동을 합니다만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보면 왕복운동을 하죠. 그래서 적도에서 보면은 우리 지구상 적도에서 보게 되면 금성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10달은 이쪽 가 있고 10달은 이쪽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양계면이고 10달은 이쪽에 있고 10달은 이쪽에 있고 해보다도 동쪽에 있으면은 저녁별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해보다도 동쪽에 있는 거죠. 서산에 해가 지는데 아직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은 해보다 동쪽에 있는 거죠. 해보다 동쪽에 있어, 즉 동방최대이각 근처에서는 저녁 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 경우는 이게 멀어져 봤자 28도더라는 거지. 28도니까 더 수성은 보기가 힘들어요. 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오행성 중에 가장 늦게 발견된 거는 수성일 거다. 목성, 토성, 화성은 한밤중에도 보이니까 애로사항이 없고 금성은 그래도 48도나 떨어져 있지만 수성은 28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상한 거는 금성 공전 주기가 225일인데 어떻게 10달이나 이쪽에 있고 10달은 이쪽에 있고 20개월이나 되느냐? 그건 지구도 돌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를 가만히 놔두고 금성이 공전하면 225일을 딱 반으로 나눠서 110 며칠은 이쪽에 있고 110 며칠은 이쪽에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구도 돌잖아요. 몇 달 동안. 많이 돌아요. 20개월이면 저 금성이 뭡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고도 남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해합주기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요 정도 지식을 알고 또 요 정도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보시면 개천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남았습니다. 소설 시작하자마자 나오는데 천황폐하 비나기 우리 배달국 북쪽 끝까지 약 2000리를 올라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우리 신시에서 42도입니다만 배달국 북쪽 끝에서는 약 47도였나이다. 만일 계속 북으로 올라간다면 틀림없이 환인의 별은 고도가 90도인 지점, 즉 천정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하옵니다. 예, 지금 해달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운사가 의혹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5도의 각도라면 잘못 측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100. 그러니까 아니옵니다, 운사님. 하늘에서 1도의 각도 안에 보름달이 2개나 들어갑니다. 보름달은 0.5도입니다. 시직경이. 따라서 5도의 각도라면 보름달이 10개나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저희 천문관들이 그런 실수는 할 수 없나이다. 하지만 왠지 분위기는 아버지의 말이 믿음지 않다는 쪽인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를 감지한 듯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천황폐하 제 목을 걸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의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란 말을 제가 안 쓰면서 신시에서는 백두산에서는 42도였는데 배달국 끄트머리 북촌에 갔더니 북극성의 고도가 47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사실 가로 열고 배달국 영토의 마지막 영향권이 북이 47도까지 미쳤다 이 뜻입니다. 예. 근데 만일 북으로 올라간다면 북극성이 언젠간 90도로 올라갈 거라고 난 확신한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 얘기죠. 자, 그럼 즉 북의 38도 지역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38도가 됩니다. 북의 57도 부근에 가면 북극성의 고도가 57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 별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얼른 들어보실까요? 당시로서는 첨단 지식이지만 지금은 보세요. 관측자가 있어요. 관측자가 있으면 여기 천정이라고 불러요. 천장이 아니고 천정입니다. 동서남북이 있죠. 동점, 서점, 남점, 북점이 있고 지평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하늘이 보면 하늘에 북극이 있고 하늘에 남극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의 북극 남극을 연결하는 선을 연장하면 하늘의 북극과 하늘의 남극에서 만나요. 그러면 천구의 적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적도의 연장선입니다. 자, 하늘을 이렇게 일단 그린다고 쳐봐요. 관측자가 북극에 서 있으면, 지구의 북극에 서 있으면 이쪽 하늘 반이 보이는 거죠. 즉 천구의 북극이 머리 위에 있고 지평선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큰 거죠. 사람 키가 몇천 킬로미터 되는 거죠. 사실은 요 하늘, 요 반구가 이 사람 눈에 띄는 반구랑 요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다시 확 작아졌지만 이 하늘은 똑같다고요. 왜? 하늘은 반지름이 무한대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늘은 끄트머리가 없는데 하늘을 갖다 그냥 확 우그러뜨려서 이렇게 원으로 억지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 하늘이 끝이 어디 있어요? 하늘까지 반지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늘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우그려서 일부러 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쪽 반구랑 이쪽 반구는 같은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 키는 안 변해요. 2m가 안 되지만 여기서는 몇천 킬로미터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늘과 이 하늘은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북극에가 사람이 서는 순간 머리가 천구의 북극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쭉 줌으로 확대하면 여기 막 얼음덩어리 떠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여기가 천정이 뭐예요? 북극이라는 거죠. 북극성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 90도인 지점에 가면은 북극성의 고도가 90도예요. 북극성 고도가 90도 아닙니까? 적도로 가면요. 자, 적도 지방이니까 지구가 누워 있어요, 지금. 이쪽이 지구 북극, 천구의 북극이고 천구의 남극입니다. 사람이 적도에 서 있으니까. 그 적도에 서 있는 사람을 쭉 줌해서 확대해 보면 여기 막 야자수 같은 거 보이죠? 예,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천정은 아무것도 없고 북쪽 끄트머리가 여기가 북극성이 있다. 적도 지방 관측자가 보면 북극성은 안 보이겠죠. 지평선에 있으니까. 이 지평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놀러 가게 되면 북극성은 없어집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도가 0도니까 북극성의 고도가 0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닙니다. 자, 지구가 우리나라처럼 애매한데 요게 뭐 북의 38도면 요게 38도죠. 그러면 북극성의 고도도 38도가 된다. 요게 북극 남극 축이니까
요 반쪽 하늘과 요 반쪽 하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대로 줌하게 되면 여기가 북극성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위도가 38도면 북극성의 고도가 38도다. 요 각도와 요 각도는 같다. 당신은 이렇게 이유를 모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과 뭐 관계가 있다. 그 정도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시 천황이 야, 그 궁금하다. 그 정말 북극성이 높이 올라오나 한번 사신단을 보내보자 해서 그 사신단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 어떤 미안함,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 소설 앞부분의 아버지의 한입니다. 저도 쓰면서 독자들이 이거 이해는 못할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런 천문학적을 한번 배달국 시대 천문대장이라면 이 정도는 알지 않았겠느냐. 자부선인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도수를 측정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래도 짐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천문학자가 쓴 소설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좀 지식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한번 소설에 넣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그럼 해는 하지 때는 이렇게 돌고, 동지 때는 이렇게 돌고, 춘추부 때 이렇게 돈다는 내용이 2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름대로 천문학도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괜히 이 책 저 책 괜히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제 책 해와 달과 별이 뜨거지는 원리 한번 딱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황도까지 다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낮에 해 뒤에 무슨 별자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다가 천구의 적도 황도를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태우복희 편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과 천문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